영화 캡틴 아메리카에서는 짧은 시간을 통해 여리고 허약한 신체를 우람하고 남성미가 넘치는 모습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포항된 이야기 속 기술은 어디까지 오고 그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마이오스타틴이라는 물질이 그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깡마른 스티브 로저스는 인간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고 세계를 구하는 슈퍼 히어로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화 속 실험은 과연 현실 속에서도 가능할까요? 1997년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한국계 과학자 이세진 박사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근육의 분화 및 생성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밝혀냈고, 그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백질인 GDF-8이 골격근의 생성과 발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최거근이 학술지인 네이처지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나중에 마이오스타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마이오스타틴은 근육 형성을 정상 범위 내로 억제하는 단백질이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마이오스틴의 양은 제각각입니다. 즉, 근육의 성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근육의 성장이 멈추거나 더디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마이오스타틴의 생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디빌더나 근육의 증대가 목표라는 사람들은 근성장의 효율적인 방법이라든지 혹은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기에 마이오스타틴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오스타틴이 없거나 적다면 인간과 동물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까요? 근육 성장의 한계가 없어지게 되면 많은 양의 근육을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벨지언 블루라는 소에서 발견됐는데, 이 소는 다른 소보다 근육량이 두세 배 많게 측정되었습니다. 해당 소를 연구한 결과 앞서 이야기한 마이오스타틴이라는 물질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실제 보디빌더들을 대상으로 연구해본 결과 많은 보디빌더 챔피언들이 선천적으로 마이오스타틴의 양이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다른 예로 왜 내 종아리 근육은 남들보다 더 뛰어날까? 혹은 운동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근육이 발달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 마이오스타틴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미국에서 리암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모습은 여느 또래와 다를 바가 없지만 그의 신체 반응은 그 누구보다 달랐습니다. 생후 5개월 때 체조 선수가 하는 고난이도 기술인 아이언 크로스를 했으며, 생후 12개월 때에는 계단을 걸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에는 3kg의 아령을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일반인들의 시선에는 약물의 사용으로 운동을 시켰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이에 리암의 부모는 병원을 방문, 리암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인 마이오스타틴이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건강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지고 있고, 많은 양 잦은 식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불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나라에서 실험이 진행됐고 속속들이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7월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은 마이오스타틴이 없는 쥐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를 임상연구 분야 학술지에 소개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1997년 마이오스타틴 유전자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면 골격 근육 질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 연구에서 굳이 유전자를 없애지 않더라도 차단제만 사용하면 똑같은 근육 증가 효과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이 쥐들의 체내 지방과 근육 상태를 조사한 연구진은 마이오스타틴이 결핍된 쥐의 경우 나이를 먹으면서 체내에 저장되는 지방의 양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섭취하는 음식량이 많더라도 그만큼 비만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쥐의 나이가 10개월에 이른 시점에서 마이오스타틴이 결핍된 쥐의 체내 지방량은 정상적인 쥐보다 약 7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어도 마이오스타틴이 결핍되면 체내 지방 함량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로드아일랜드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10년간의 연구 끝에 유전자 이식 방법으로 근육질 물고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파퓰러 사이언스에 소개됐습니다. 송어로 알려진 이 물고기는 기존의 송어와 달리 피부가 매우 탄탄한 근육질로 덮여 있어 언뜻 보더라도 일반 송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학교의 테리 브래들리 교수는 마이오스타틴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주입해 기존의 송어보다 20%가량 근육이 많은 송어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신체 움직임의 강도가 높은 일에 종사하는 건강한 남성을 상대로 연구가 진행됐는데 그 결과 마이오스타틴을 20% 감소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근육의 강도가 30% 증가하고 10주 동안 근육의 질량이 12%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근육의 증가와 관련하여 마이오스타틴 기준치의 2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근육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위 영양증의 치료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마이오스타틴의 억제제가 힘줄의 약화를 유발하여 근육 손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시건 대학의 존 포크너 박사는 근육이 이완될 때 힘줄의 기능이 약화돼 근육이 손상될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뼈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뼈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실험용 쥐를 통해 밝혀졌는데 뼈의 형성을 구성하는 세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오스타틴을 이용해 어떠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이오스타틴을 표적으로 삼아 그 작용을 억제하거나 불활성을 유도한 경우 뒤센형 근위영양증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바로 진행성 근위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 암으로 인한 근육 소실, 악액질 같은 경우 근육 질량을 증가시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축산업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과 윤희준 중국 옌벤대 교수가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해 일반 돼지보다 크고 근육이 많은 슈퍼돼지 32마리를 복제했습니다. 축산업계에도 마이오스타틴의 활용으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오스타틴이 비만으로 인해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근육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이오스타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가 즉각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오스타틴의 생성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이 더해졌을 때 생성을 더디게 합니다. 감염과 염증의 증상이 발생되면 마이오스타틴이 생성됩니다. 아프거나 피곤함 등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닐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마이오스타틴의 분비를 뜻합니다. 고른 영양소,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의 증대를 위해서라면 휴식을 잘 취해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감염과 염증을 예방하는 동시에 마이오스타틴의 생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식은 곧 근육의 성장이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많은 연구진들은 마이오스타틴의 역할이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근육 성장을 강화하는 역할보다 면역체계를 지원하는 대사활동을 선택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건강한 보디빌더라면 면역체계보다는 근육의 성장에 중점을 두며 그 장점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이오스타틴에 관련된 보충제들이 있지만 아직은 폭넓은 연구가 진행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걸어볼 수는 없고 드셔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세한 변화를 볼 수 있으나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이오스타틴을 차단하는 약물을 판매하게 되면 틀림없이 남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렇다 할 확실한 결과가 없는 관계로 약물이 아닌 자연스럽게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근육의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오스타틴의 억제를 이루기 위해서 영양소의 고른 섭취, 고강도 운동, 그에 걸맞은 휴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루틴과 각종 운동 방법만이 근육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거라 다들 기대하시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놓치고 있다는 걸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지고 있고 많은 양
잦은 식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불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나라에서 실험이 진행됐고 속속들이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7월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은 마이오스타틴이 없는 쥐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를 임상 연구 분야 학술지에 소개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1997년 마이오스타틴 유전자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면 골격 근육 질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 연구에서 굳이 유전자를 없애지 않더라도 차단제만 사용하면 똑같은 근육 증가 효과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이 쥐들의 체내 지방과 근육 상태를 조사한 연구진은 마이오스타틴이 결핍된 쥐의 경우 나이를 먹으면서 체내에 저장되는 지방의 양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섭취하는 음식량이 많더라도 그만큼 비만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쥐의 나이가 10개월에 이른 시점에서 마이오스타틴이 결핍된 쥐의 체내 지방량은 정상적인 쥐보다 약 7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어도 마이오스타틴이 결핍되면 체내 지방 함량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로드아일랜드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10년간의 연구 끝에 유전자 이식 방법으로 근육질 물고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파퓰러 사이언스에 소개됐습니다. 송어로 알려진 이 물고기는 기존의 송어와 달리 피부가 매우 탄탄한 근육질로 덮여 있어 언뜻 보더라도 일반 송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학교의 테리 브래들리 교수는 마이오스타틴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주입해 기존의 송어보다 20%가량 근육이 많은 송어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신체 움직임의 강도가 높은 일에 종사하는 건강한 남성을 상대로 연구가 진행됐는데 그 결과 마이오스타틴을 20% 감소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근육의 강도가 30% 증가하고 10주 동안 근육의 질량이 12%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근육의 증가와 관련하여 마이오스타틴 기준치의 2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근육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위 영양증의 치료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마이오스타틴의 억제제가 힘줄의 약화를 유발하여 근육 손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시건 대학의 존 포크너 박사는 근육이 이완될 때 힘줄의 기능이 약화돼 근육이 손상될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뼈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뼈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실험용 쥐를 통해 밝혀졌는데 뼈의 형성을 구성하는 세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오스타틴을 이용해 어떠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이오스타틴을 표적으로 삼아 그 작용을 억제하거나 불활성을 유도한 경우 뒤센형 근위영양증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바로 진행성 근위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 암으로 인한 근육 소실, 악액질 같은 경우 근육 질량을 증가시켜 영화 캡틴 아메리카에서는 짧은 시간을 통해 여리고 허약한 신체를 우람하고 남성미가 넘치는 모습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포항된 이야기 속 기술은 어디까지 오고 그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마이오스타틴이라는 물질이 그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깡마른 스티브 로저스는 인간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고 세계를 구하는 슈퍼 히어로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화 속 실험은 과연 현실 속에서도 가능할까요? 1997년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한국계 과학자 이세진 박사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근육의 분화 및 생성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밝혀냈고 그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백질인 GDF-8이 골격근의 생성과 발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최근 학술지인 네이처지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나중에 마이오스타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마이오스타틴은 근육 형성을 정상 범위 내로 억제하는 단백질이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마이오스틴의 양은 제각각입니다. 즉 근육의 성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근육의 성장이 멈추거나 더디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마이오스타틴의 생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디빌더나 근육의 증대가 목표라는 사람들은 근성장의 효율적인 방법이라든지 혹은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기에 마이오스타틴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오스타틴이 없거나 적다면 인간과 동물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까요? 근육 성장에 한계가 없어지게 되면 많은 양의 근육을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벨지언 블루라는 소에서 발견됐는데 이 소는 다른 소보다 근육량이 두세 배 많게 측정되었습니다. 해당 소를 연구한 결과 앞서 이야기한 마이오스타틴이라는 물질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실제 보디빌더들을 대상으로 연구해본 결과 많은 보디빌더 챔피언들이 선천적으로 마이오스타틴의 양이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다른 예로 왜 내 종아리 근육은 남들보다 더 뛰어날까? 혹은 운동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근육이 발달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 마이오스타틴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미국에서 리암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모습은 여느 또래와 다를 바가 없지만 그의 신체 반응은 그 누구보다 달랐습니다. 생후 5개월 때 체조 선수가 하는 고난이도 기술인 아이언 크로스를 했으며 생후 12개월 때에는 계단을 걸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에는 3kg의 아령을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일반인들의 시선에는 약물의 사용으로 운동을 시켰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이에 리암의 부모는 병원을 방문, 리암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인 마이오스타틴이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건강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축산업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과 윤희준 중국 옌벤대 교수가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해 일반 돼지보다 크고 근육이 많은 슈퍼돼지 32마리를 복제했습니다. 축산업계에도 마이오스타틴의 활용으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오스타틴이 비만으로 인해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근육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이오스타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가 즉각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오스타틴의 생성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이 더해졌을 때 생성을 더디게 합니다. 감염과 염증의 증상이 발생되면 마이오스타틴이 생성됩니다. 아프거나 피곤함 등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닐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마이오스타틴의 분비를 뜻합니다. 고른 영양소,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의 증대를 위해서라면 휴식을 잘 취해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감염과 염증을 예방하는 동시에 마이오스타틴의 생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식은 곧 근육의 성장이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많은 연구진들은 마이오스타틴의 역할이 면역체계에 미치는